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이예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관세 여파로 파랗게 물들었는데요. 특이점 2번에 이어서 저희도 무풍지대를 찾아서 5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요, 게임주네요. 데브시스터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8%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대표작 쿠키런을 중심으로 매형 확장을 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전일 주주총회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쿠키런을 넘어선 글로벌 IP를 육성하겠다라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쿠키런도 일본 진출과 함께 중국 루이게임즈와 또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중국에서도 서비스 진행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관세와 더해서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 함께 짚어보면서 게임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네,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입니다. 4.77%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백화점은 오히려 고물가의 무풍지대다라고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백화점의 식단가가 외식으로 또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백화점 식품에 대한 체감 물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3개월 동안 현대백화점 이 식당 매출 비중 12.6%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식단가를 이용한 고객 2명 중 1명은 식사 전후로 또 쇼핑까지 진행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점점 높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수 그리고 유통 쪽으로 수급이 몰렸는데요. 그 안에서도 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시죠. 네, HLB 올라와 있습니다. 6.16%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룹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각막염 치료제 관련해서 유럽 임상 3상 현재 마지막 환자 추적 관찰이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결과 분석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목표로 잡았었던 일정보다 약 4개월 앞당겼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HLB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HLB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 어떤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전대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장에서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달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최소 2곳의 데이터 센터 임차 계획을 취소한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전선주들 큰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지난 6개월간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총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을 취소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오는 6월 말까지 예고했었던 8천억 달러 이상의 설비 투자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포기했던 데이터 센터 계약 일부는 메타 그리고 알파벳이 인수를 하는 등 어느 정도 메꿔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전선주 미리 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은 관망해야 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SY입니다. 25%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경북 지역의 산불 계속해서 서울 면적 절반 이상으로 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조립식 모듈러 주택 등 이 주거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건설주로 흐름이 쏠리고 있는데요. SY는 열방출에 우수한 단열 패널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주택 쪽으로도 대장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흐름 기대를 봐도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탑5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데브시스터즈 있고요. 현대백화점, HLB,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SY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데브시스터즈 가볼 텐데요. 앞서 두 번째 특이점에서 중국 쪽 모멘텀, 그리고 관세 리스크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관점으로 게임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데브시스터즈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다른 게임주들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현재 게임주 관점 어떨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데브시스터즈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은 거는 엔터주도 있겠지만은 게임주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게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쿠키런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매출 규모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이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이제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흐름상으로서 기술적 분석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확하게 원형 바닥형을 그려놓으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55,000원까지만 돌파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부터가 본격적인 슈팅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차근차근히 계속적으로 들고 가면서 55,000원 이상까지도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55,000원을 돌파해 주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현재 게임주 관련해서 긍정적인 표 올을 던져주셨는데요. 탑픽도 데브시스터즈입니까? 일단 가장 이제 핫한 게 데브시스터즈가 추세가 올라와 있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적자 났다가 200억을 흑자가 났더라고. 올해 이제 300억을 예상하는데 1분기에 이제 77억 잡았는데 만약 이제 1분기에 그 넘어선다면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외국인 지분이 한 8%대까지 올라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기관들이 한 20만 주 정도 모으고 있더라고요. 사모펀드랑 그래서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한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위치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종목 현대백화점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4.7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수급이 내수 그리고 유통 섹터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지금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분석이 되면서 그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과는 좀 맞지 않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약간 주저한 책도 펼치고 있고 배당도 더 늘릴 걸로 알려진 상태에서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 자체도 다시 한번 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본업도 이제 약간 실적도 올라갈 수 있다와 자회사들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아마 관세에 따른 뭔가 피해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국내 안에는 유통업종과 내수 관련 종목들은 강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아직도 지금 밸류도 그렇고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총에서 밸류업과 관련해서 언급도 있었고요. 또 주주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또 광주에서 더 현대와 관련해서 건설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이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종목 HLB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6.1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HLB 테라퓨틱스가 추적 관찰을 종료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그룹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에서 HLB 다시 또 한번 들어가 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HLB는 또 세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네요. 자, 조기준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 지분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어요. 외국인이 20% 이상 들고 있으면서 22%나 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요번에 오늘 이제 25만 주 샀는데 얘네들은 바로 또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개별 맥국에서 올라가지만은 HLB가 이제 7월 달, 5월 달에 또 신청한다고 하는데 항서제약이랑 좀 병용투유로 관련해서 이게 허가가 들어가는데 제 생각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중 갈등 속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거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FDA에서 지금 현재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항서제약과 관련해서 폐암과 간암 관련해서 이거를 허가 내줄 가능성 없고 왜냐면 지금 현재 계속 지적 사항이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근데 효과도 분명히 좋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사소한 지적 사항으로 해서 계속 연장되고 있다라는 거는 허가 나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또 5월 달에 신청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저번 때처럼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번의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주가는 어려울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31일부터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매도가 시작하면 과연 HLB가 공매도 타깃이 되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매수 진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패 소식 그리고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HLB가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 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은태 매니저님께서도 X를 던져주셨습니다. 만약에 HLB 테라퓨틱스가 있었어도 X였을까요? 네, 둘 다 있었어도 저는 X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하고 캄렌리 준합에 대해서 효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건 다 입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 때문에 저도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동일하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정도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지난 유럽 아마케에서도 그때 당시가 아마 언제였죠? 그때가 한참 오래됐을 텐데 2019년도에네요. 2019년도에서도 이제 유럽 아마케에서도 한번 입증이 됐던 기업들이 됐던 효능과 이번에 23년도에서 24년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3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반영을 다 해놓고 나서 나왔던 거고 이미 그 상태에서 FDA에 대한 승인 허가가 불발돼서 주가가 밀렸다고 하지만 이번에 승인 허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원체적으로 회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공매도권에서 역시나 얘기를 해보면은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다시 불발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노이즈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려갈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승인 허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하겠지만은 공매도 타깃에 대한 우선순위가 또 HLB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두 분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처럼 공매도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을 좀 다뤄보자면 현재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생물보안법 재추진 여부도 지금 시장에서 꼭 생각을 해보고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께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 전략 여쭤볼까요? 바이오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간 좀 시황적으로 풀어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더 밀리는 것도 있고 금리 자체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더 약세가 커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공매도 재개하고 그다음에 상환과세 끝나게 되면 결국 시장 자체가 안정화될 거니까 그 시기 때에 맞춰서 다시 올라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결국은 제약 바이오가 올라와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지수가 올라가는 그 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아가는 관점이거나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게 되면 결국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땐 제약 바이오가 먼저 가기 때문에 저는 지수 반등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반등 포인트에 맞춰서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반등을 해줄 때 그때 바이오 섹터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리도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 또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 추이를 먼저 확인해 보신 후에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는 세 분 모두 X 의견 던져주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장에서 8.71%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떨어져서 다시 반등이 세게 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세 분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실지 먼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 의견 던져주셨는데요. 김은태 매니저님 X 의견 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서도 이제 한번 조정을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에서 조정을 받는 거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변압기에 대한 수요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은 이런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한 번 더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한번 장기 이평선에 대한 242 이평선도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방 압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매도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하방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난 알테오젠처럼 한번 고가 놀이를 찍고 나서부터 한번 내렸을 때처럼 바닥권에서 횡보했을 때 그때부터 물량을 조금 더 모아가는 자리로 보시면 좋겠고 지금
지금 당장에서 추세 자체가 시장의 업황 자체에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트렌드에서는 담아내는 것보다는 가볍게 이제 관망 자세로 좀 보시다가 보유자분들은 나중에 반등 들어왔을 때 다시 그때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지금 당분간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나서 하방이 횡보로 이어진다면 그때 진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또한 지금 당장 사자는 건 아니고요. 저 또한 돌려줄 때는 또 무조건 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밤 사이에 나왔던 이슈를 먼저 체크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력기가 내려왔던 이유는 결국 미국에서 전력기가 내려오고 반도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이 빠져보니까 같이 한번 약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제가 아니라 그제 나왔던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 회장이 이제 AI 쪽에 대해서 뭔가 투자하는 게 자체가 너무 과잉 투자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요건 약간 말이 안 맞는 게 알리바바 또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텐센트 쪽에서도 AI 인프라에다가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체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이번에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스타게이트를 추월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과정인데 알리바바 같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 이 스타게이트 결국 미국 쪽을 견제하기 위한 코멘트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맞는데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원래 둘이 같이 하던 게 있었는데 둘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과정 속에서 같이 하고 있던 일들이 좀 깨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대 계약이 지금 안 나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페스 투자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재조정이 되는 것이지 축소가 아닌 거기 때문에 어저께 이슈는 너무 좀 과도했던 매도가 나왔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어저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보는 거는 약간 과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가 추이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말고라도 미국에서도 제너럴 일렉트릭 베르노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빠지고 있어요. 결국 미국에서도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 자체가 이미 흐름 자체가 약간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관련 종목이 약간 내려가는 상태였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매도가 나왔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내려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오해가 풀리려면 4월 중순부터 들어가시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발표들 이제 1분기 발표 나올 텐데 그 어닝 발표 때 다시 한 번 더 캐페스 투자 규모가 감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확인만 되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4월 달에 결국 전력기기들이 받아찍고 돌려주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한번 좀 사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장에서 급락을 했지만 두 분 OX로 의견이 갈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진입하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은 동일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SY 오늘장에서 2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지금 테마성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담아봐도 좋을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X 의견 주셨네요. 김웅태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담아보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서 내일 아침에 파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산불 화재 관련돼서 오늘 무료 방송에다가 이제 많이 남겨드렸는데 지금 올해 가장 많이 산불 화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왔던 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산불 화재가 가장 많이 컸었고요. 이번에 또 국내에서도 이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접하면서 산불 화재가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항상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미국은 워낙에 또 광범위하게 크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수요량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전력들도 수혜를 받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이제 테크플레이트 사업을 하고 있는 덕신 EPC라든지 아니면은 이 SY 자회사였던 SY 스틸텍 같은 경우가 단발성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잘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항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처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후속 조치에서는 어떤 게 또 필요할까? 산불 화재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 거기에 반사를 받는
하는 종목들이 어떤 집단군이 있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나무가 많이 탔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제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 제조 가격들이 또 상승하기 때문에 제지 가격들에 대한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후속 조치 관련돼서 본다라면은 뭔가 좀 CCTV 관제 센터들을 좀 더 많이 지르지 않을까, 설립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드론에 대한 정찰을 또 실현하지 않을까, 하면 드론에 대한 정찰기, 아니면 또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방관들이 참여할 수 없게끔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대체 투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오히려 반사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는 지금에서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거는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라 보시고 다음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단계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섹터 내에서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인사이트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종목 짚어봤는데 각각의 종목들 성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게임주 대부시스터즈 그리고 현재 좀 실적 면에서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현대백화점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O와 X로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진입은 아니다라는 코멘트 함께 달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그리고 SY는 세 분 모두 X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자,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